인생 그리고 바둑, 시니어 기사들의 인생이 담긴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3라운드 4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명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대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펼쳐집니다. 자, 7승 팀이었던 부천과 KH에너지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데이터 스트림즈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빨리 합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8승을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같은 8승이라도 1위가 되느냐, 2위가 되느냐, 3위가 되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쟁팀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제발 좀 그런 마음은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의정부 희망도시도 오늘 끝이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판타지아와 KH에너지 8승 5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데이터 스트림즈와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펼쳐집니다. 의정부 희망도시는 오늘 지게 되면 6승 7패가 됩니다. 구전 노경이 지금 7승 6패인데 개인 승수가 월등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탈락이 확정이고요. 데이터 스트림즈도 오늘 지게 되면 7승 6패고 다음 라운드가 구전 노경이에요. 오늘 지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국이죠. 두 팀 모두 중요한 대결. 과연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1국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지명, 백성호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의 삼지명, 강만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은 백성호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이 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2국 보시겠습니다. 삼지명 김종준 선수, 1지명 선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선욱 선수가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간 앞서 있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온 상국은 또 유창혁 선수가 약간 앞서 있다고 본다면 결국 1국이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3국 확인해 보시죠. 1지명 유창혁 선수와 2지명 김동엽 선수가 만났습니다. 여기도 상대 전적이 8승 3패로 유창혁 선수가 앞서 있고 객관적인 전력도 조금 이제 앞서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전반기에서는 의정부 희망도시가 3대0 완봉승을 거두었는데요. 자, 이번 후반기 오더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즈가 앞서 있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편안하게 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제 1국이 승부처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강만우 선수도 초반에는 대단히 부진했지만 중반 이후에는 그래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기세를 좀 탔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호 선수와 강만우 선수의 대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13라운드 4경기 데이터 스트림즈와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13라운드 4경기 의정부 희망도시 대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자,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국입니다. 이지명, 백성호 선수, 3지명, 강만우 선수의 대결. 백성호 선수는 6승 6패, 강만우 선수는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양상국 감독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팀의 키맨은 백성호 선수다. 네. 백성호 선수가 이기면은 거의 이기고 지면은 또 많이 지는 경우를 많이 봤죠. 오늘 이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2국입니다. 선웅 선수 대 김종준 선수의 대결. 대국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결은 진명도와 관계없이 내용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치열한 스타일의 기풍을 가지고 있죠. 네. 또 이 두 대국자가 손도 좀 빠르고 네. 또 선홍욱 선수는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바닷가 짠물 바둑의 대명사 선홍욱 선수. 김종준 선수는 이제 부산 바둑의 또 터줏대감이죠. 시원시원한 바둑이 예상이 되고요. 3국입니다. 1지명 유창혁 선수, 2지명 김동엽 선수의 대결.
자, 유창혁 선수는 9승 3패, 김동엽 선수는 6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유창혁 선수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다시 네.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창혁 선수는 5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3-3 침투를 많이 두는데 유창혁 선수 그냥 걸쳤고요. 얼마 전에 원성진 구단과 박정환 구단 대국에서 이런 바둑이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됐던 바둑이 기억이 나네요. 기억을 좀 더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여기서는 네, 계속 진행을 합니다. 바로 우상비를 붙여서 요즘은 이제 이선 날일자는 거의 사라졌어요. 네. 정말 정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1번 정석이었었는데요. 바둑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네. 정석이죠.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고민인데 뚫을 것이냐 아니면 있거나 호구쳐서 변을 넓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있겠죠. 김동엽 선수는 평상시에도 그 과묵 수준을 넘어서 거의 침묵 수준이거든요. 네. 바둑 스타일도 성격하고 비슷하게 뚜벅뚜벅 네.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가는. 예전에 이제 조은현 구단이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국내 기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보통 네. 한 열 몇 개 정도는 꾸준히 이어졌는데 네. 전관왕을 수시로 했어요. 수차례 이상 전관왕을 했는데 어지간한 기사들한테는 거의 안 졌거든요. 근데 이 김동엽 선수한테는 종종 이제 그냥 한 방씩 맞았죠. 네. 김동엽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밀었는데 네. 요즘은 입구자고 한 칸 띄고 붙이고 찝고 요 이은수는 이렇게 가끔 또 호구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 수를 더 많이 두고요. 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가 네. 실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우변을 이제 화점이든 눈목자든 벌릴 수 있겠고 이렇게 가만히 뛸 수도 있겠고요. 이 원저리에 돌이 하나는 가야 됩니다. 눈목자든 한 칸이든 화점이든 어디든 돌이 하나는 가야 돼요. 반대로 백돌이 오게 되면 흙이 좀 가깝해지죠. 또 이 상변의 흙의 형태는 나중에 이제 백이 들여다본다거나 또는 요만치 다가서면 다음에 혹시라도 흙이 손을 빼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면 나가서요. 또 단수 치면 늘어서 넘어가는 것하고 석점 잡는 게 맛보기가 되니까 그럼 백이 이제 이런 자리로 오게 되면 흙도 하나 받아 놓는 게 일반적이죠. 네. 한 칸으로 보강을 합니다. 네. 집만 놓고 본다면 네. 눈목자나 화점으로 벌리는 게 맞겠지만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백돌 8점에 대한 압박을 할 때는 그래도 우변에 벌려져 있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백이 예를 들어서 갈라치거나 했을 때는 우변에 집을 만드는 데는 조금은 손해가 되겠죠. 공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적극적인 수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김동엽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굉장히 이 우세를 의식을 하다가 침착하게만 두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역전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게 이제 최기병 선수한테 반집 역전패 네. 당한 거죠. 그게 이제 의정부 희망도시 입장에서 너무 아픈 패배였어요. 그 대국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7승 5패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나머지 2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이제 자력 갱생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오늘 지면은 끝이고 이기고 나서도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네. 다음 대국을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일단 오늘은 이겨야 돼요. 제가 그날 이제 방송 마치고 기원 앞에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의정부 네. 희망도시 팀을. 김동혁 선수가 가뜩이나 이제 과묵하고 말도 없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더더욱 외초롭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 승부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이제 본인이 영광도 본인이 다 가져가지만 그 아픔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해주고 가족이 위로해주고 해도 네. 그 아픔은 오롯이 뭐 본인 거거든요. 네, 아주 물론 뭐 저도 많이 겪었지만 그날따라 애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긴 하지만 이길 때 그 기쁨보다 졌을 때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유창혁 선수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마 보통은 이제 꼬부려야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좀 중앙이 포인트가 될까요? 이렇게 한 칸 뛰는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둘 것 같고요. 어지간하면. 네. 반대로 이제 백이 한 칸 뛰거나 날일자 같은 거 하면 흙이 정말 운신하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여기서 흙이 젖혀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백은 이제 여기서 젖힐 수가 있을 거고 젖히면 아마 늘 것 같고요. 백도 당장 끊거나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꼬부리니까 상변을 지켰고요. 유창혁 선수 바로 이제 우변을 바로 뒀는데 이것은 이제 뛰면은 2칸을 띄어서 자세를 안정을 잡을 수 있다, 안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변 쪽으로 흑돌이 오게 되면은 뛰는 자세가 좋아서 충분히 흑돌 5점하고 백돌 2점의 전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유창혁 선수 손이 빨리 나왔거든요. 아마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연구를 해둔 네.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을 선택을 했고요. 이번 시즌 한때 이제 중반전에 유창혁 선수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지극히도 당연해 보이는데 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손이 좀 천천히 나와서 네. 좀 긴가민가 갸웃갸웃 했었는데 요즘은 또 다시 이제 그래도 빨리빨리 나오고 물론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는 좀 생각을 하겠지만 손이 좀 빨리 나오는 거로 보아서는 역시 컨디션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수들이 이제 유창혁 선수를 대변하는 수들이에요. 느려 보이지만 단단하게 게다가 또 흑돌 6점에 대한 공격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흑돌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변 백돌 2점이 대단히 갑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앙과 하변의 모양도 대단히 좋아지고요. 여기를 띄워놓으면 우변도 우선 탈출구가 생겼고 숨을 쉴 수가 있고 이 흑돌 6점에 대한 공격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대단히 두터운 한 수죠. 이 서로의 돌이 연결과 차단이 맞물리는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걸치지 않고 중앙을 이렇게 씌워갈 수도 있었을까요? 아, 이렇게요? 네.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만 준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백이 손을 빼거나 한다면 공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겠지만 또 공격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만큼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돌릴 수도 있겠군요. 네. 아마 바다만 준다면 이렇게 바다만 준다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네. 사활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일단 큰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백은 두터운 자리 선택을 합니다. 거길 바로 둬요?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근데 맥점이기는 해요. 아, 이걸 젖히거나 한다면 아마 바로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네. 단수를 치면 옆으로 단수를 쳐서
예전에 이제 무슨 그 중반 전술이나 이런 맥점 체계에서 저도 많이 본 맥점이기는 합니다. 아마 반대로 젖히면 늘어서 흑의 안형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백의 안형을 뺏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두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둘 수도 있는 수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백의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급소 자리를 두면서 이 안형을 파호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근데 백도 순순히 좀 안형을 빼앗기게 되면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최대한 버티고 싶겠죠. 김예원 캐스터 이야기는 이거 젖히고 예를 들어 늘거나 하면은 네. 밀 때 이것도 젖힐까요? 이게 이제 백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키거나 한다면은 아직 미생이니까 네. 더 버텨야 된다. 이제 그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가능할까요? 이렇게 역으로 단수를 쳐서 아. 한 점을 잡거나 한다면 다시 단수를 쳐서 네. 보통은 이제 초반 무패 아닙니까? 초반에 패감이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패감이 있기는 해요. 우상기 쪽에. 근데 이 패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악수 패감을 쓴 다음에 다시 또 백이 이렇게 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강력한 맛은 없어 보이는데요. 또 반대로 패를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반대로 패를 들어가는 것은 흑이 예를 들어 패감을 쓰고 다시 따내도 네. 꽉 이었을 때 이때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혀서. 일단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장면에서는 시간을 이제 아낌없이 써도 아깝지가 않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 자리를 젖히고 흑도 그냥 넣는다고 하네요. 아, 역시 패는 조금 힘들까요? 그 막으면 끊었을 때 여기가 포인트인데 네. 바로 또 이제 우하기를 붙여가지고 젖히면 또 젖힌다던가 해서 네. 이쪽 젖혀도 젖힌다던가 해서 이 우변과 우하 쪽을 엮어가지고 타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창엽 선수도 순순히 후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면서 수읽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붙였는데 바깥쪽을 젖히고 안쪽으로 젖혔다고 생각하고요.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밑으로 막는 것도 살려 나가서 이것저것 약점이 많거든요. 위로 막더라도 요 자리를 나가면 빠지게 되면은 뭐 이것도 끊는 게 선수가 되고 막는 게 선수가 되고 또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고 요 자리를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 또 한 칸 띄어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먼저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이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 우변 두 칸 벌려져 있고 또 한 칸까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우하기를 붙여서 젖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미리 하나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이 바깥쪽을 튼실하게 막더라도 귀를 살아 놓고 나서 우변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안쪽을 젖힐 수도 있고 바깥쪽에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우하 쪽을 물어보는 방법도 좋은 작전이네요. 지금 딱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젖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하기 쪽을 먼저 붙이느냐 인공지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붙이는 것도 오히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붙이게 된다면은 지금 변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귀에서 사전 공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먼저 붙여서 끊은 다음에 이 우하기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변을 백이 선택하는 것이 괜찮은 작전으로 생각이 돼요. 우하 쪽에서 먼저 집으로 이득을 보느냐, 먼저 이득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우변 처리가 가벼워질 거고요. 네. 김동엽 선수가 이 선 붙이는 수를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진 않았거든요. 네. 빠르게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그 유창혁 선수를 고민을 하게 만든 거로는 우선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집으로 뭐 약간 뭐 한두 집 정도 손해 보더라도 속기 대국에서는 그렇게 승부에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응수타진으로 인해서 한두 집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 시간 10분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이득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큰지는 저울질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유창혁 선수가 지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제한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두 집 손해보는 게 대단히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속기 대국이니까 한두 집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초반 포석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김동엽 선수가 이 안영을 파워하는 급소의 자리를 두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분전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기풍에 따라서 또 어떤 기사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수익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보고 시간을 아끼는 선수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 기사도 있고 반대로 또 아니야 시간보다는 이 한 집이 나보다는 더 소중해 뭐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을 또 아낌없이 쓰는 사람도 많고요. 네. 반대로 뭐 한두 집보다는 시간이 중요해. 이창호 구단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창호 구단은 시간 배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조치훈 구단은 반대로 초읽기에 빨리 몰릴지언정 한 집이라도 손해 볼 수 없다.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시로 들어봤을 때는 좀 기풍상 치열한 선수들이 더 시간을 사용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바둑을 승부로 보느냐, 바둑을 예술로 보느냐, 네. 거기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을 완전히 승부로 본다면 최선의 자리에서도 더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약간 손해보더라도. 네. 근데 이제 조치훈 명인 같은 기사는 이 예술 작품인데 뭐라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찢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치훈 명인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바둑을 이제 승부의 영역으로 본다면 이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가치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바둑에 대한 뭐 철학에 따라서 기풍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또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제가 이제 조치훈 명인 바둑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네. 가끔 이제 뭐 한 반면 10집, 한 12, 서너 집 이겼어요. 여유 있게 이겼어요. 승부는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한 두 서너 집 이겼는데 뭐 반집이나 한 집 손해 봐봐야 승부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바둑은 이겼는데 막 뒤통수 치고 어리치면서 그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네.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냥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군요. 그렇죠. 한 수 한 수에. 네.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조치훈 명인 바둑에서 가장 그 해프닝도 많이 일어나요. 바둑은 많이 이겼는데 네. 바둑은 많이 좋은데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추구하다 팩감을 안 쓰고 따낸다거나
예를 들어서 A, B를 교환하고 C를 둬야 이겼는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A, B를 안 두고 C를 뒀다가 역전패 당하는 케이스.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초일류 기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아마 조치훈명인일 겁니다. 그 수익기를 계속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교환이 되어 있다고 아예 인식이 되어 있어서 까먹는 거죠. 그렇죠. 예. 순간순간. 예. 네. 최영 선수가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네. 드디어 결정을 했나요? 드디어 손을 잡았어요. 돌통에 손이 들어갔어요. 역시 네. 정확하네요. 그리고 또 유창혁 선수의 기품과도 어울리는 수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네. 이게 원래 이 형태에서 두 칸 굳힘 형태에서 백이 붙여서 물어볼 때 바깥쪽 젖히는 게 있고 안쪽 젖히는 게 있고 바깥쪽 느는 게 있고 또 안쪽 느는 게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백이 우변에 벌려져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은 이제 5선에 한 칸 띄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더욱더 백한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귀에서의 수익기도 어렵지만 귀에 수익기를 했을 때 또 변에 끼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 돌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이제 또 포인트죠. 한참을 고민한 보람이 있습니다. 우선 정답을 찾았어요. 네. 유창현 선수는. 지금도 이제 흙이 그냥 있거나 호구 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있고 나서 넣을 때 이렇게 날일자만 하더라도 실리로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김동엽 선수는 귀를 상대에게 내어주고 좀 변해서 힘을 발휘하는 바꿔치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신기한 형태인데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쪽을 단수를 치라고 하고요. 여기를 꼬부리면 빵 따내라. 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물론 이제 백에게 나중에 이제 관통을 당하는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관통을 당해도 우변을 하나 젖히면 오히려 이 우변의 한 점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모양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실리 계산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관통 당하는 형태를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형태는 관통을 당해도 빵 따내는 게 워낙 시원하고 네. 백이 또 관통을 하더라도 이 젖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통의 의미가 있는 수니까요. 네. 자, 과연. 자, 일단 끊었고요. 자, 여기선 당연히 나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밑으로 받는 거는 빠져나가서 다음에 신경 써야 될 자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 돌이 한 칸 뛰는 자리가 없을 때도 이렇게 잘 안, 물론 경우에 따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 한 칸 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당장 밑으로 맞고 싸우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AI는 따로 처리를 해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김동엽 선수는 어느 선택을 하게 될지. 자, 유창혁 선수 대 김동엽 선수의 대결 이어지는 수수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라운드) 4경기 의정부 희망도시 대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자, 이번에는 김동엽 선수가 고민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아까 정답은 단수를 먼저 치고 네. 관통을 하면 빵 따내고요. 만약에 백이 이제 한 점을 살리면 그때는 위로 단수 치고
이 자리를 호구를 쳐서 만약에 귀를 살리면 우변을 젖혀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하 쪽에서는 흙이 집으로 제법 손해를 봤지만 네. 우변에 젖히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냥 단수를 쳤어요. 늘겠다는 이야기인데 요것은 단수 치고 막고 막는 것까지는 전부 외길입니다. 막고 여기 막고 따내는 것까지는 외길. 네. 그 다음에 백이 한 칸을 뛰거나 또는 먼저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변을 젖히라고 하네요.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요 하나 띄어져 있는 게 네. 백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 우하기의 소목에서 두 칸 굳힘은 항상 이 우변 쪽에 백돌이 한 개, 두 개 오기 시작하면은 네. 늘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단독으로도 붙이고 젖히고 하는 수도 많이 두거든요. 네. 그런데 또 가까이 네. 상대방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AI는 귀로 단수를 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타협을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수순이 더욱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단수 치는 거 어렵지 않고 여기서 뭐 미나요? 거의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끊느냐. 끊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끊어놓고 이을 때 젖히면 이제는 함부로 입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차하면은 약간 제법 악수이긴 하지만 네. 팩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흙이 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유창혁 선수는 지금 일단 손길에서도 느껴지죠.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요 돌이 없어야 이 한 칸이 없어야 뭔가 이 전투가 되는 건데 네. 요게 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딱 끊는 자리. 백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우하 쪽 전투에도 도움이 되고 우변 젖히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자, 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예 끊지도 말고 그냥 젖히라고 하는데 유창혁 선수 일단 끊었고요. 흙은 이거 2점 잡히는 순간에는 뭐 말짱 도루묵이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는 돌이에요. 요석 중에 요석이니까. 네. 그것까지 잡아요. 자, 일단 차지하고 변은 버티는군요. 이게 젖혀도 요런 게 선수가 되면은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단수까지가 거의 선수니까 네. 요렇게 날일자 정도 하면 또는 한 칸을 씌우면 네. 넉점이 거의 잡힌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날일자나 또는 한 칸으로 씌우더라도 넉점이 도망가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장문인가요? 밀더라도 막아서 별 수가 없죠. 젖히더라도 끊어서 워낙에 수가 없어가지고 두 수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 유창혁 선수의 판단이고요.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넉점이 잡혀서는 도저히 바둑이 안 되겠죠. 무조건 네.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버티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살리려면은 밀거나 꼬부리거나 어딘가 두긴 둬야 되는데요. 네. 그땐 백이 또 우변을 젖히는 게 있어가지고 늘면은 막아서 젖히면은 끊어서 자, 우선은 꼬부렸고요. 만약에 이 우변까지 백이 쉽게 살면 지금 하변 쪽에서는 흙이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우변이
편안하게 백이 완생의 형태가 나오면 이곳은 흙이 꽤 갑갑할 거예요. 일단 두텁게 중앙을 꼬부려 놓았습니다. 유창혁 선수는 9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2판의 대국 중에서 흙으로는 한 번 대국을 했고요. 모두 100번이었습니다. 유창혁 선수나 선웅욱 선수가 유독 백이 많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김동엽 선수는 100으로 한 차례 대국이 있었고요. 다른 대국은 모두 또 흑번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웅욱 선수가 백을 많이 잡으면 네. 이게 흑백 흑이 되던가 백흑백이 되던가 해야 되니까요. 네. 두 선수 모두 이 올 시즌에 익숙한 돌을 쥐었습니다. 유창혁 선수는 100번, 김동엽 선수는 흑번. 지금 이 부분이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한눈에 봤을 때는 젖히는 게 이 한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인공지능은 정말 고정관념 탈피가 확실해요. 호구를 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맛보기를 하는 건가요? 호구 치고 우변 두면 중앙 젖히고 호구 치고 만약에 흙이 중앙을 두면은 우변 젖힌다. 네, 맛보기 이론 같아요. 이걸 두면 중앙으로 나가고 중앙을 두면은 우변을 젖힌다. 지금은 젖히더라도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있더라도 막아서 네. 꼬부리더라도 치받아서. 딱 이렇게 움츠리는 수가 재밌네요. 이런 수는 지금 어떻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수가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항상 저도 요즘에 이제 하루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워요. 참 이렇게 정답을 알고 보니까 참 알기 쉽네요. 딱 가운데에서 양쪽을 맛보기. 저는 근데 정답을 여기 가르쳐 줘도 네. 실전에서 그냥 젖힐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젖히면 또 단수 쳐서 만약에 늘면은 막아서 정답지를 알려줘도 젖힐 것 같은데 여기서 호구 치는 것은 참 정말 두기 힘든 수죠.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인공지능이 특히 이런 넓은 영역에서 모양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유창혁 선수가 고민을 할 차례. 이게 바둑은 지금 백이 조금 재미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결국에는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탈이 좀 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네. 이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둑 두다 보면은 그냥 금방이거든요. 네. 준속기라고 하죠. 30분 정도를. 그렇죠. 1시간 정도까지도 한 준속기 정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네.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돼야 이제 좀 길고 좀 시간이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이제 프로기전이 2~3시간이 좀 뭐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바둑 그 TV 시청을 할 때는 네. 뭐 물론 세계대회는 뭐 아직도 뭐 6시간, 7시간 뭐 더 이상 가는 바둑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2시간, 2~3시간 내에 끝나면 이제 보는 분들도 편하고 하니까.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바둑 TV가 없던 시절은 이제 아침부터 아침 10시에 대국이 시작이 되면 저녁에 끝나고 밤늦게 끝나서 예, 네. 교통편이 끊기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네. 도장에서 이제 바둑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연구생들도 연습 게임을 할 때 이제 보통 1시간으로 세팅을 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요. 연구생 리그도 네, 1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분은 좀 적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시간이 길죠. 네. 일단 아직도 1박 2일 대국이 있고 아직도 각자 제한 시간 6시간 대국이 있고요. 근데 6시간 대국을 하면 두 대국자가 시간을 전부 다 쓰면 12시간이 되고 또 초읽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장고파 기사들이 이제 조치훈 명인이나 린하이펑 구단 뭐 지금이야 이제 워낙 8순위 다 돼가니까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거의 현역은 아니죠. 은퇴는 안 했지만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 린하이펑 구단이나 조치훈 명인이 바둑을 두면 네. 보통 이제 새벽 1~2시에 끝나는 걸 뭐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이 끊기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네. 이 택시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래서 조치훈 명인처럼 수입이 많은 기사들도 택시를 잘 안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 같은 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벽 1~2시에 대국이 끝나면 일부러 복귀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복귀를 오래 해서 네. 뭐 아침까지 한 다음에 아침 첫 뭐 전철을 타고 집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들 뭐 옛날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인데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지금은 이제 그때에 네. 비하면 일본도 이제 많이 짧아지는 추세긴 하죠. 일본은 아직도 대단한 게 저도 이제 종종 일본 기원에서 기성명인 본인방전 1박 2일 대국을 하면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일본 기원에서 운영하는. 근데 지금도 보면은 1박 2일 동안 바둑 둬도 항상 몇천 명의 바둑 팬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참 지루하고 따분할 텐데. 그 호흡을 같이 느끼고 계시는군요. 유창혁 선수는 결국은 이 안쪽으로 젖힐 수는 없는 노릇 같거든요. 결국은 바깥을 젖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다 좀 뭔가 좀 미흡해 보여서 결국은 젖혀야 네. 되겠죠. 여기 호구 치는 건 이건 사람이 두기엔 너무 힘든 수라. 네. 또 지금 이 한 점을 허무하게 잡히면 뭔가 체면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얻은 게 네, 역시 없겠죠. 백도 거의 저는 그냥 외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젖히는 거, 흑도 젖히는 거, 단수 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단수 치는 거. 여기서 딴에도 이으면은 이 우변의 백돌이 약해지니까 저는 이것까지도 외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저의 마음속으로는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이때도 이렇게 끊는 것은 혹시라도 백이 굴복을 해도 별 재미가 없어서 흑은 아마 여길 끊어야 될 거예요. 따내면은 어딘가 팩감을 써야죠. 한 점을 뭐 이용해서 팩감을 쓴다거나 우상길 나간다거나 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 요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길 젖혀요. 끊지 않고 바로 젖힐 수 있나요? 이게 일단 여길 끊으면은 이어서 다음에 흑이 꽉 이으면 요렇게 치받으면은 세수니까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위에서 한 방 아픈 단수를 한 방 당하고 네. 우변도 나중에는
붙이고 젖히거나 하면은 전부 굴복을 당해야 되는 형태거든요. 일단 흑도 실리로는 약간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나중에 요 하변 요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요만치 다가서서 압박을 하는 게 좀 있을 것이고 중앙의 백돌 8점에 대한 공격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앙이 우변 쪽이 많이 두터워지면. 이 부분에서 유창현 선수가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어쩌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초읽기에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뭐 바로 초읽기 몰리. 근데 와 여기서 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치받는 수가 있어요. 버티는 수순이요.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젖히겠다는 뜻이고 수상전은 어떻게 될까요? 빈 삼각을 하면은 네. 저는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가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흙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게 수읽기를 했을 때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잡혔는데 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게 수읽기가 되죠? 어떤 수가 정답을 있죠? 보고 나니까 또 아주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또 먹여치는 게 따낼 이렇게 수밖에 해서. 없는데 네. 그때 다시 단수를 쳐요. 백이 그냥 있는 것은 단수당해서 이음은 바로 잡히잖아요. 그럼 백은 임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요 단수를 하나 쳐놔야 돼요. 네. 이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이어야 되는데 흑도 이때는 단수 치면 요걸 잡아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흑도 여기서는 요 한 점을 잡아야 되고요. 네. 백도 살기 위해선 탈출을 해야 되는데 팬가요? 이게 패의 형태인데 네. 천지대패잖아요. 팩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네. 네, 지금 흑이 해소를 하는 순간에는 우변이 지금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야, 좋은 수가 있네요. 단수를 치고 치받는다. 달리 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젖히면 이어도 거의 비슷한 오히려 이거는 더 쉽나요? 더 잘 됐죠. 네. 단수 이음은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잡힙니다. 이렇게 백이 빈 삼각으로 뒀을 때 있는 것이 오히려 수를 줄이는 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길 이으면은 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똑같거든요. 젖히면은. 네.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런 수상전을 많이 봐서 이런 거에 이제 뭐 금방금방 보잖아요. 네. 집을 만들어도 1, 2, 3로 바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건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근데 먼저 먹여치는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요거는 정답을 보면은 따라둘 수 있는 수예요. 정말 좋은 수네요. 잊지를 않고 먹여치고 따낼 때 다시 단수를 친다. 요거는 오늘 바둑은 요거 하나로 흡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돌이 얽히니까 좀 인공지능이 또 특유의 독특한 감각과 정확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공부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방금 전에 젖히고 먹여치는 거 하나 배웠고 아까 네. 백이 젖히기 전에 호구 쳐서 A와 B를 맛보는 거 하나 배웠고요. 네. 좋은 거를 2개나 배웠네요,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수를 보여줘도 흑이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왜 그렇죠? 이 수법을 보여줘도 네.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상변을 끊어서 여기 팩감을 미리 만들어라. 이렇게 팩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네. 이 패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견뎌라 이 패를. 이 패를 버텨라 이거죠. 상변의 패,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지만 네. 패만 이기면은 못할 게 없죠. 바둑의 세계가 이렇게 마치 그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만치 참 어렵고 멀고도 험한 길 같습니다. 네. 흑 입장에서 이렇게 멋진 수순을 찾아냈는데 또 백도 여기서 패를 바로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팩감을 만드는 수순. 올해 제가 그 시니어 바둑 리그 보면서 해설하면서 네. 제일 재밌는 형태 같아요. 기기묘묘하네요. 그러니까 유창혁 선수도 이 젖히는 수를 지금 회심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젖힌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되는 것은 머리가 아프니까 회심의 한 수를 2단 젖히는 수를 뒀는데 흑도 회심의 한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치받고 젖히는. 근데 과연 이 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절묘하네요. 제가 잠깐 여기 있는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기 끼우면은 다시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따내면 조여 붙여서 네. 호구를 치면은 요건 또 밑으로 단수를 치면 돼요. 이으면 먹여쳐서 다시 단수 쳐서 이 우변의 이 형태만으로도 그 영화로 치면은 단편 영화 한 편 정도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장편 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단편 영화 우수작 정도는 뽑힐 것 같아요. 아, 그쪽을 끊어요? 물러서는 건가요? 아, 역시 근데 이게 이 단수 치고 치받고 젖히는 게 어렵긴 한데 네. 요것은 중앙 쪽에 약간 엷어질 수 있겠는데요? 약간일까요, 많일까요? 일단 단수 한 방도 당해야 되고 네. 요런 거 젖히는 자세도 젖히고 나가면은 거의 탈출이 됐거든요. 나중에 또 찌르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갑갑한 면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선수가 되는 형태니까. 네. 아, 근데 그 단수, 4선 단수 치고 3선 치받는 것은 워낙 어려우니까 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지금은 아예 단수를 치고 먼저 찔러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위로 막으면 이제 바로 먼저 단수를 치고 치받아서 석점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젖히거나 여길 찌르거나. 배기에 대단히 편한 흐름이 됐는데요. 네. 탈출로가 열렸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단수 치고 찔러서 물어보는 것은. 단수 치고 찌를 때 만약에 뒤로 후퇴해서 받거나 한다면 역시 여전히 중앙으로의 탈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도 지금 확 벌어졌는데요. 네. 자, 두터움을 100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창혁 선수의 이 젖히는 수, 요 젖히는 수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만들어낸 과정을 떠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요. 오히려 끊어놓지 않고 바로 젖혀간 이 강수가 통했습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만 우변을 마무리만 지을 수 있다면은 유창혁 선수의 우세. 다만 여기서 뭐 이런 장면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은 금방 또 바둑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것도 뭐 근데 비슷한 맥락 같아요. 어차피 흑은 또 우변을 받아야 되니까 네. 요 꼬부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수로 생각이 됩니다. 집 차이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은 작전이에요. 네. 어차피 흑이 지금 우변으로 손이 돌아갈 때 중앙을 먼저 둔다면 백의 우세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흑을 변을 지키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중앙을 호구를 쳐서 나가면은 큰 문제는 없죠. 단수 치면 또 이렇게 두면 되니까. 어차피 중앙 쪽을 뛰어 나가야 되는데
우하 쪽을 크게 파헤치고 예컨대 뭐 백이 이렇게 한 칸만 띄워서 지키더라도 집으로 많이 이득을 받고 또 중앙도 워낙 탄력이 좋은 형태라 네. 공격당할 만한 그런 돌들은 아닙니다. 확실히 백이 잘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거는 선수는 아닌데요. 그거는 약간 굶은 거 아닙니까? 약간 굶은 느낌인데 굳이 여기 치받아 봐야 백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여기 하나 막는 정도인데요. 네. 중앙을 호구를 치면은 끊길 염려는 없었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죠, 백의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흑은 이제 자꾸 이 5점을 중앙 쪽을 자꾸 도망을 가야 될 텐데 그래도 중앙 쪽에 백돌이 있는 게 좀 수월하게 중앙 탈출구가 생기니까요. 그래프는 큰 변화는 없네요. 개인적으로 여기 치받는 것은 조금 아리송송했는데 두텁게 지켜주는군요. 자, 이제 유창혁 선수는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딱 모양을 안정을 시키면서 생각 시간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바둑은 확실히 백이 뭐 반면개가에 가까운 바둑이지만 네. 시간이 없다는 거, 요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아무리 이제 뭐 정상급 기사라고 해도 초읽기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또 요 바둑 생김새가 결국은 아주 복잡한 형태, 뭐 쉽게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 압박은 좀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흑은 계속해서 좀 백돌의 공격을 노릴 수 있을까요? 공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 5점이 워낙 약하니까요. 그리고 백은 이제 여차하면 여기 막아 놓으면 거의 2집까지는 아니지만 한 집은 확보가 됐을 테니까요. 네.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밀어두면 요런 자리나 또는 단수나 네. 다음에 끼우는 맛도 좀 있고요. 듣는 게 있어서 우변의 백은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우선 요 5점에 대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때 백이 이제 다시 한번 우변을 단단하게 지키겠다는 뜻일까요? 거길 젖혀요? 틀어 막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단수 치면은 네.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늘어서 빵 따냄 당하면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할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는 약간 손해죠. 뭐 예를 들어 중앙이 완벽하게 이제 백이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끝내기 할 때 이렇게 치중가하고 넘어가는 수법은 있긴 있어요. 네. 물론 뭐 아주 그렇게 뭐 큰 건 아닌데 굳이 밀 필요는 없는데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 것 같습니다. 끼웠을 때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안전한 수법을 선택을 했겠죠. 그러자 흑은 이제 하변으로 손을 돌렸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한 칸 정도 뛰면 원래 네. 하변은 정수는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을 적당히 툭 하나 갖다 놓으면 아니면 한 번 더 힘을 이렇게 비축을 하든지 네. 붙이고 는다던가 해서요. 둘, 그리고 중앙 흑 어쩌죠? 넷, 운신하기가 아주 거북해 보이는데요. 일곱,
입구자. 입구자도 결국은 하변을 나중에 백이 들어가면 침투를 하면 흙이 얇다 그런 뜻이고요. 네. 만약에 받아주면 그때 이제 요 한 칸과 두 칸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 입구자와 두 칸 정도 또는 이제 눈목자 정도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 중앙 흑돌 공격할 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입구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컨디션이 살아난 유창혁 선수의 이 행마는 확실히 엄청나네요. 빈틈이 잘 안 보입니다. 네. 특히 유창혁 선수는 좀 기세를 잘 타는 것 같아요. 아, 뭐 이겼습니다 수준의 수가 나오는데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네. 흙이 대단히 곤란하네요. 손을 빼고 싶은데 네. 2단수를 한 방 당하고 우변을 막히면 2점은 잡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빈삼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단수까지도 다 지금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차하면 백은 이제 중앙을 먼저 단수를 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백은 약한 돌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연결이 됐고 흙은 이제 중앙에 이 돌들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렇다고 집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밀고 입구자고 끼우는 이 수법들은 유창혁 선수가 이제 이 바둑은 확실히 백이 우세하다,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묵묵히 두 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두텁게 두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이제 송곳 같은 예리함으로 찔러가는 게 이제 유창혁 선수 바둑의 본령이잖아요. 중앙을 좀 받았지만 받아도 여전히 한 집도 없는 형태라 꽤 시달림을 당해야 돼요. 공격의 주도권은 백이 쥐고 있습니다. 손이 아예 그냥 이쪽으로 갔어요. 다 받아라 이겁니다. 아, 네. 집으로는 약간 손해일 수도 있지만 한두 집 손해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텀을 만들어 놓고 네. 이 두 텀을 바탕으로 이 중앙의 공격도 있고 또 하변을 침투를 해도 흙이 엄청나게 얇죠. 혹시 여길 바로 들여다보고 찌르고 해도 거의 지금 수가 나는 형태 아닙니까? 뭐 워낙에 두터우니까 네. 아무렇게나 하고 공격을 해도 흙이 대단히 곤란한데요. 아무렇게나는 아니죠.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이렇게 백돌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연결을 하면서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행마도 노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여기 바로 그냥 둘, 들여다보고 네. 찌르면 막아야 되는데 여섯. 뭐 밀어도 되고 차렷해도 되고 아무튼 간에 흙은 좀 신경 써야 될 게 워낙에 많습니다. 자, 유창혁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아, 바로 날아가네요. 이게 꼬리가 아닌 것 같아요. 몸통 같습니다. 집으로도 크고 네. 좀 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잡히는 순간에는 흙이 지금 우변이 7집, 우하기가 7집, 상변이 10집 정도인데 몇 집 안 돼요. 근데 백이 만약에 이 5점을 접수하는 순간에는 요것만 지금 20집이 넘어요. 우상기에도 7집이 있고 워낙 두텁고 지금은 흙은 어찌 됐던 간에 살리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백의 두 텀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아, 된다 이거죠. 이걸 놓다 나갔다. 네. 단수를 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단수를 치는 게 있어요. 따내면은 이제 회돌이가 되니까요.
나가면은 이어서 요거는 이제 잡히는 형태예요. 다만 이제 백이 여길 늘면 꽉 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흑의 형태가 네. 여기 하나 찔러뒀다고 가정을 해도 그냥 반집만 있을 뿐이에요. 중앙도 얇고 셋, 하변도 얇고 그렇다고 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당장 차단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튼 김동엽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로운 국면이에요. 유창혁 선수가 투텀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창혁 선수 대 김동엽 선수의 대결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의정부 희망도시 대 데이터 스트림즈의 13라운드 4경기. 자, 3국입니다. 지금은 중앙을 늘고 있고 뛰니까 하나 교환을 하고 입구자를 하니까 2선 날일자까지 했어요. 네. 유창혁 선수는 이겼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흙이 젖히거나 하면 이제 안형이 없어지니까 지금 네. 이거 거의 100% 산 것 같거든요. 찔러도 막아서 거의 100%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흙이 집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네. 날일자까지 했고요. 여기서 더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중앙을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네. 뛴다거나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자를 씌운다거나 근데 이 흙은 왜 이렇게 가깝아져? 이 중앙의 흙은 숨이 막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들 이 곰마가 떠 있을 때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을 해 가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중앙. 유창혁 선수 옛날 별명이 이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아닙니까? 이런 분야는 이제 전공 과목이죠. 네. 자, 모자를 씌워갑니다. 갑갑해요. 주변이 워낙 단단하니까 네. 이 어디 비벼볼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하변도 백이 한 날일자 정도? 거의 선수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쭉쭉 밀기만 해도 흙은 공배만 연결해야 되고 네. 백은 그냥 좌변에 아무데나 하나 갖다 놓으면 다 집이고요. 지금은 흙이 정말 답답해졌어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도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유창혁 선수가 진작에 초읽기에 몰리기는 했지만 바둑이 워낙 이제 두텁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뭐 큰 괴로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둑이 좀 복잡해야 시간이 없었을 때 괴롭고 실수도 나오고 하는 건데 네. 워낙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보냈고요. 지금 이 하변 쪽으로 백의 선수가 듣기 때문에 흙이 아래쪽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다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투를 해요. 붙여서 젖히면 끊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분적으로는 많이 악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중앙으로 나갈 틈이 없죠. 요것은 이제 백이 따내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붙이거나 했을 때 조금 안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늘게 되면은 이어서 네. 늘어도 근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죠. 이거 제가 착각했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단수로 우변이 끊기면 이건 큰일이에요. 30초. 지금은 한 점을 잡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궁여지책
백이에요. 김동엽 선수. 바깥쪽 탈출구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이 중앙으로 포위는 안 되나요? 될 것 같아요. 근데 되더라도 김동엽 선수의 생각은 끊어서 이제 끊어가지고 넉점 단수가 전부 들으면 네. 그래도 30초. 여기서 뭔가 한 집은 충분히 생기겠죠. 음. 그리고 또 우변에서는 하나 찔러두고 따내면 또 한 집이 생기는 형태니까 네. 잡히지는 않아요.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바둑이 집이 워낙 없어요. 7집, 7집, 10집에 한 30집 형태인데 흙이 거의 30집 형태거든요. 근데 백도 우상기 7이 있고 중앙에도 뭐 한 대여섯 집의 집이 있고 하변, 우변도 자잘한 집이 있고 워낙 두텁고 백도 최소한 20집 확보에 또 좌상기 한 점, 좌하기 한 점, 중앙 뭐 두터움.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지금 백의 그 압도적인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이 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날일자도 궁여 지책이죠. 원래 이런 날일자 할 때는 언제 두는 거냐 하면은 이 하변에서 흘러나온 백돌이 미생마일 때 그때 이제 집으로 손실을 입으면서도 공격을 위해서 두는 수법인데 네. 지금은 여기다가 벽을 쌓아봤자 공격할 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마땅히 둘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김동엽 선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날일자를 한 거로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자연스럽게 백은 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날일자를 하고 다시 2선 날일자로 집으로 조금 이득을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백도 중앙은 당장 안 건드리는 게 정수인가요? 넷, 다섯. 이 중앙이요. 네. 굳이 뭐 먼저 이것은 네. 이 젖히는 거를 노리는 건가요? 그러면 중앙이 끊기나요? 이렇게 두텁게 네. 아니면은 그냥 먼저 붙이고 젖힌다. 근데 요것은 근데 여차하면 흙도 빠져서 네. 물러서면 그만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늘겠다는 뜻으로 보이진 않아요. 늘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 칸을 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열. 초읽기를 보냅니다. 근데 백이 젖혔을 때 흙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옆으로 삼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아, 그렇죠. 그러면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 형태로 보이고요. 이렇게 먼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막으면 위로 젖혀서 이때는 끊으면 아예 그냥 뚫어버릴 것 같아요. 단수를 치고. 좌하기는 손실을 많이 입었지만 하변을 관통하면 넉점을 크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중앙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이교환이 전부 선수가 된다면은 설마 이 돌이 잡히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네. 안 잡힐 거예요. 안 잡힐 거지만 이렇게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할 동안 최대한 두텁게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하면 이겼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리도 아주 좋네요. 30초. 좌상기 지키면서 상변의 단점을 노리는. 넷,
자, 이국 선홍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국은 끝이 나서 지금 개가를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혁 선수는 여전히 만사 불여 튼튼. 근데 뭐 지금이야 이 바둑은 낙관을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둑이에요. 워낙 기분도 좋고 또 흙이 그렇게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도 아니라서. 여덟, 아홉, 김동욱 선수가 대단히 괴로워하는 지금 모습이죠.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삼십 초 하나, 이국은 결과가 나왔고요. 선호 선수가 11지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초반에는 김종준 선수가 때이르게 우세를 점령했었던 바둑이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 바둑에 심취를 하다 못 봤더니 금세 또 바둑이 뒤집혔네요. 변화가 정말 많았어요. 역시 좀 적극적인 기풍의 두 선수답게 30초 계속해서 좀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워낙 단단하니까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네.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흙이 반발을 해도 백은 워낙 단단하니까 워낙 튼튼하니까 어떻게 싸우더라도 못 싸울 이유가 없죠. 끊길 곳이 하나도 없어요. 김동혁 선수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유창혁 선수가 무리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정리를 해나가니까 불리한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죠. 자, 날일자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은 백이 밀고 요 미는 자체로 이 상변이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나중에 뭐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먼저 들여다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더 괴롭나요? 네, 이으면 그때 나가서 나중에 이제 조금만 두터워지면 이제 치받을 수도 있고 늘어서 싸울 수도 있고 등등등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먼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30초 하나, 고급스러운 수법으로 보입니다. 아, 묘미 있네요. 네. 지금은 막아도 끊는 게 들으면 상변을 한 칸 띄워서 오히려 흑돌 6점이 전부 잡히니까 네. 지금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죠. 들여다보는 것이. 만약에 백이 먼저 밀어놓고 나서 그때 들여다보면 네. 넘어가서 두 점을. 요 2점은 이제는 쓰레기니까요. 네. 근데 요 돌이 없는 상태에서는 끊어놓고 2점을 제압하면은 이 교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괴로운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괴로움이 바둑에서도 느껴지지만 김동엽 선수가 원래 바둑 둘 때 흔들림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그 바둑 두는 모션에서도 괴로운 게 느껴져요. 먼저 웅수를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기분 좋게 뚫어갈 수가 있겠죠. 아주 기분이 좋죠. 백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이게 원래는 조금 이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위태롭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아마 유창현 선수도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을 거예요. 두텁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뭘 하겠죠. 지금은 약간의 변수가 있어도 절대 무리한 걸 안 할 겁니다. 그냥 묵묵히 이 1,000원의 자리로 밀어가면은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다섯, 이런 자리도 있고 더 단단하게 연결만. 마치 그 바위에다가 뭐 계란으로 뭐 바위에 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더 단단하게 지금 튼튼하게만 두고 있습니다.
막았는데요. 이것은 백도 밀고 나간다면 흙이 연결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것조차도 지금. 이것조차도 지금은 주 하나,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출기를 사용합니다. 아마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은 김영원 캐스터처럼 둘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네. 흙이 계속해서 그냥 공배만 연결하는 그런 흐름이라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이제 빠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선택을 하겠죠. 그걸 잊고 나서 여길 이을 때 그때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훨씬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곧 등장하겠지만 네. 이걸 찌르고 나서 가만히 그냥 꽉 이어도 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꽃놀이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00% 확실할 때만 아마 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워낙 지금은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못 견디겠는데요, 흙이. 끝내는 수순인가요? 역시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유창혁 선수는 너무너무 위력적이네요. 예.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괴롭습니다. 괴롭죠. 중앙이야 뭐 단수 치고 끊어봤자 한 칸 뛰거나 빈상가 꼬부리면 잡을 수가 없는 형태니까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꽃놀이패. 그야말로 꽃놀이패죠. 이것은. 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또 김동엽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너무나 아픈 패배를 당했고 또 이번 경기가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항복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은 지금 1승 1패 상황에서 네. 강만우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국이 30초. 결승전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12승 2패로 크게 앞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마지막 대국이 2015년이었어요. 근데 이 바둑도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네. 이 바둑도 지금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백성호 선수와 강만우 선수 대국도 네. 거의 지금 끝나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돌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 의정부 희망도시는 항상 둘, 뭐 아주 항상 5위, 4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3년 차인데 일곱, 첫 한다. 시즌이 6위였고요. 열. 이 전기가 5위였습니다. 자, 1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백성호 선수와 강만우 선수의 대결. 백성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1대1이지만 이 바둑이 지금 김동엽 선수가 워낙 답답해요. 네. 바둑이 30초. 지금 하나, 꽃놀이패가 생긴 상태에서 셋, 유창혁 선수는 그냥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 중앙이 살더라도 네. 한 수 더 둬서 연결이 돼도 아직 100% 산 건 아니고요. 이 상변도 지금은 이제 백이
빠지는 순간에 미생이고 뭐 김동엽 선수도 원래 대단히 싹싹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대국이라 쉽게 돌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 답답합니다. 지금 앞서 두 판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김동엽 선수는 더더욱 항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바둑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네. 받을 수가 없는데요. 숨이 막히는데요. 한 칸, 어디 입구자가 어딘가 둬야 되는데, 또 미는 것도 선수고요. 그냥 나와 끊어도 있을 것 같고, 밀고 나와서 끊어도 깝깝하고요. 30초. 하나, 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다섯. 지금 이 대결을 구전 녹용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즈가 좀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음 대국이 구전노경과 데이터 스트림즈. 스트림즈가 예.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대국이 끝나면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가 이겼다고 본다면 8승 5패 세 팀의 구전노경 7승 6패니까 이제 포스트 시즌의 네 팀은 결정이 됐고 네. 1, 2, 3, 4위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네. 뭐 복잡한데요. 1, 2, 3, 4위 남아 있는 것도. 부천 환타지아 KH 에너지 이기는 팀이 9승이 되고 또 데이터 스트림즈는 또 나머지를 다 이기면 또 9승이 되고 또 반대로 구전노경이 데이터 스트림즈 이기면 같은 8승 6패가 되지만 개인 승수는 또 구전노경이 압도적이고요. 넷, 다섯, 여섯. 또 순위 경쟁을 펼치는 팀끼리 만나기 때문에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그 사실상의 포스트 시즌이죠. 네. 아, 미리 보는 포스트 네, 시즌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김동엽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 아, 괴로워요, 지금. 중앙도 지금, 중앙에 돌이 하나 있어도 지금 뭔가 그래도 괴로워 보이는데, 패는 패대로 남아 있고요. 끊기는 거 있고, 상변 넘어가는 거 있고, 넷, 다섯, 여섯. 게다가 시간도 없어서 지금 마지막 조읽기. 네. 원래 부분적으로는 그냥 젖히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연장책을 하나 뒀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의정부 희망도시는 저번 대국이 너무 아쉽겠네요. 그 부천 환타지와의 대국에서. 네. 마지막까지 김동엽 선수가 이겨 있는 상황에서 뼈아픈 반지 패배를 당한 것이 결국에는 말을 하네요. 그것도 늦추다 반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 뼈 아프죠. 네, 김동엽 선수가 그날 마지막에 개가가 끝나는데도 계속 보고 또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지 패배를 확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 거야? 그런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고 그만큼 이제 아쉬웠던 한 판이었고 지금 이거는 이게 차단이 되더라도 나중에 여기 꼬부리는 게 선수가 되면 이렇게 두면 살기는 사네요. 근데 네. 너무 아프죠. 잡으러 그냥 가나요? 입구자로 잡아버리네요. 수상전은 안 된다. 이게 이어둬야 이제 다섯 수인데 네. 유가무가 이런데 둬도 끊어서 잡으면은 수상전은 상대가 안 되죠. 네. 뭐 단수 있고 하나 두 수니까 두 수 빠르네요. 흑은 차단의 대가를 이 좌상 쪽에서 뭔가 이 백도를 좀 괴롭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기려고 둔다기보다는 그냥 두는 것 같아요. 네.
돌을 거둘 30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둘, 셋, 넷, 그래도 일단 다섯.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유창혁 선수는 아직도 계속 튼튼하게만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가 좌상 쪽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받지 않고 중앙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 잡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잡아봐야 한 30집 언저리인데 백은 이미 상변 잡은 것만 해도 엄청나고요. 네. 또 이 중앙 따내고 있는 순간에 요 두 개로 그냥 충분히 다 해결하고도 남죠. 네. 여기 좌상기는 아직도 한 번 정도 더 둬야 완전한 흙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봐야 30집이니까 우하기 우변이 7집 7집에 하변이 한 10집 정도. 그러면 뭐 흙은 아무리 크게 놔도 60집 나기가 어려운데요. 백은 이미 상변만 거의 40집이 확보가 됐고 중앙을 따내고 있는 순간에 돌만 지금 15개거든요. 유창욱 선수는 지금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혹시라도 뭔가 생길까봐 네. 바둑이 우세할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창욱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데이터 스트림즈가 13라운드 가져가게 된다면 8승 5패. 그럼 8승 5패 팀이 3개 팀이 되는 건데요. 네. 개인 승수가 데이터 스트림즈와 부천 판타지아가 22승으로 똑같고요. 네. KH 에너지는 20승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천 환타지와 데이터 스트림즈 이제 30초. 팀 간 전적, 뭐 팀 승수, 개인 승수 다음에 따지는 게 이제 팀 간 전적을 따지고 만약에 그것마저 똑같다면 주장전 누가 더 많이 이겼느냐 뭐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도 다 같으면은 뭐 이지명 또 누가 많이 이겼냐 이런 것까지 따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부천 판타지아가 데이터 스트림즈에게 전후반기 모두 승리를 그러면 가져갔기 이제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개인 승수 한 개가 많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네. 마지막 대국도 또 2대1로 이기느냐 3대0으로 이기느냐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데이터 스트림즈가 그렇다면 이제 반집이라도 우세한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드는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뭐 언제든지 이제 좌하기를 막으면 사니까 흙이 이제 밀면은 그때 이건 뭐 당연히 이득이니까요. 초 하나, 둘, 셋. 흙이 이제 이 바둑을 이기려면 좌상기, 좌변이 전부 다 흙집이 되고 그리고 중앙도 연결을 하고 그러면은 일단 뭔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마지막 희망은 다 잡고 우선 좌상, 좌변을 다 잡고 중앙까지 이어야 이제 그리고도 확실히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동안의 백이 최소한 다른데 2번을 두니까요. 네. 일단 버틸 때까지는 다 버텨봐야 되겠죠. 이런 바둑은 백이 이제 자멸을 하기 전에는 흙이 이기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창혁 선수도 가장 안전한 수만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 둘, 끊기지 않는 수, 안전한 수만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하나 빠져놓고 만약 잡히게 된다면은 이것도 좀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반대로 끝내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잡히면 손해가 될 텐데 유창혁 선수는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아야 근데 정상이네요. 이게 따내고 단수 치고 이으면은 네. 원래 이제 귀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은 또 둘, 변이 대단히 얇아지거든요.
먼저 치중. 그거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을 때 끼워서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게 그래도 흑한테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뭐 대단히 뒷맛이 고약은 하지만 불리한 김동엽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네. 아, 이것도 근데 너무 워낙에 백은 두텁고 흑은 단점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건드려도 흑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선수고 젖혀서 넘어가야 될 때 요 언저리가 그냥 아무데나 다 건드려 놓으면 다 수거든요. 여기 마지막 하나, 부담이 너무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김동엽 선수 지금 마지막 시간 연장색 쓰는데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거의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바둑이야 진작 도를 거두고 싶은데 이게 거둘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올해가 거의 뭐 제가 알고 있게 시니어 바둑리그만 놓고 따질 게 아니고 뭐 KB 바둑리그나 여자 바둑리그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거의 뭐 역대급으로 혼전 넷, 드라마였잖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결국에 살아남는 팀은 뛰어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들만 살아남았어요. 한번 볼까요? 부천 판타지아가 최규병 선수. 최기병 선수 10승 3패. 네. KH 에너지는 서봉수 서봉수 선수 11승 2패. 데이터 스트림즈는 유창혁 선수. 유찬혁 선수 이바둑 이기면 10승 3패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구전 노경. 차민수 선수가 10승 3패였죠. 네. 스타 선수가 한 명씩 있네요. 의정부 희망도시 지금 선호욱 선수가 9승 4패예요. 네. 이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한 판만 이겼더라도 이 한 판 한 판이 결국에는 이 바둑이 이제 결국 반집 한 집이 모아서 이제 한 판이 끝나듯이 이 리그도 결국은 이 한 판 한 판이 개인 승수 하나가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냐 탈락이냐 그 기로에 딱 걸려 있네요. 한 판 한 네. 판이 역시 중요하네요. 시니어 바둑 리그가 전기에는 이 상위팀과 하위팀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졌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작년에는 데이터 스트림즈가 뭐 독주를 했고요.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의정부 희망도시는 3년 차인데 첫 시즌 6승 8패, 작년 7승 7패. 자, 지금 올해는 6승 6패에서 이번 라운드 거의 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딱 한 판만 더 이겼어도 네. 항상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네. 딱 한 판만 더 이겼어도 뭔가 됐을 텐데 이 한 판이 이게 참 이 결국에는 말을 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작년에도요. 이 7승 7패 팀이 3개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개인 승수로 구전 노경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의정부 희망도시가 이제 뭐 시니어 바둑리그도 있고 KB 둘, 국민은행 바둑리그에도 이제 2년째 참가를 하고 네. 또 이제 내셔널 바둑리그라고 이제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들의 최대 큰 리그 그래서 꾸준히 참가를 하고 있고 네. 항상 요 한 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판이 부족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조화제약에서 후원하는 네. 루키리그가 있어요. 네. 루키리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2위를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번 한 판씩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팀의 전력은 탄탄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끊을까 하다가 네. 초읽기에 몰리니까 일단 시간 연장책을 하나 쓴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수 치고 나서 빈 삼각하면은 좌상기가 살기 때문에 획도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아예 끊어서. 어차피 이 단수가 선수가 되고 있는 게 또 선수가 될 거고 끊거나 하면 좌변 처리가 흙이 매끄럽게 해결되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늘더라도 이거 단수 치고 끼우거나 하면은 단수 쳐야 되는데 이런 데 또 미는 것도 있고 끊는 열네요. 것도 있고 뒷맛이 워낙 고약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네, 끊어갑니다. 데이터 스트림즈는 작년에 첫 창단 시즌에 이제 유창혁 선수가 이제 발곤의 활약을 펼치면서 네. 정규리그 1위를 했죠. 네. 올해도 지금 아직 뭐 1위, 2위, 3위가 4위까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또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성공 진출에 거의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네. 데이터 스트림즈가 이번 13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짓고요. 작년에는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패했어요. 이 시즌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그 아픔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올 시즌 더 단단히 준비를 하겠죠. 뭐 단수가 선수고 이쪽 단수 치면은 살리더라도 쭉 치고 나가면 중앙 끊기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이 자리도 단수를 치고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또 받아야 되고 있는 네. 거 선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여기까지 이으면 이 전체 흑대마가 다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두어 나가는 거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의정부 희망도시가 이제 인구가 한 50만 명이 채 될까 말까. 이제 내후년 정도에 이제 한국기원이 이제 의정부로 이전을 하면은 이제 네, 세계적인 바둑 명소가 되겠죠. 기대돼요. 네. 어떤 모습일지. 저는 뭐 대충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의 이제 한국기원하고는 이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배 이상 더 큰 네. 규모의 회관이 설립이 되고 둘, 또 셋, 지금은 이제 세계대회 같은 거 할 때 동관이 협소하니까 여섯, 이틀에 나눠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홉, 300~400명 정도 이상 참가를 하면 이틀에 나눠서 두는데 앞으로는 아마 한 두세 배 더 많은 뭐 한 1000명 정도가 동시에 되고 그래도 가볍게 이제 다 이제 처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이제 곧 건립이 될 겁니다. 드디어 돌을 걷었네요. 초반에 네. 우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변에서 김동엽 선수가 이 아까 인공지능이 저희들에게 알려준 그 수를 찾았더라면은 이 바둑의 판도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토끼 바둑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수들이었죠. 네, 3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불길승을 거두었습니다. 유창혁 선수라는 필승 카드가 있다는 것이 팀에게는 네. 정말 엄청난 힘입니다. 컨디션 좋을 때 유창혁 선수를 막을 기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무섭네요. 유창혁 선수가 13라운드 4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개인 6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데이터 스트림즈 8승 5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유창혁 선수와 김동엽 선수의 대국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세 판을 다 봤을 때 좀 시원시원한 좀 난타전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선우옥 선수, 김종준 선수 바둑도 엄청난 처음부터 끝까지 쉴 틈 없이 전투를 펼쳐졌고 이 바둑은 네. 이제 우변에서 재밌는 형태가 나왔었는데 유창혁 선수가 정말 멋지게 이긴 것 같고 네. 김동엽 선수도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창혁 네. 선수의 일방적인 페이스였고요. 오늘 바둑은 역시 이 초반 우변 접전이었는데요. 그 모양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계속 보면서 저도 해설을 했는데도 네. 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유창혁 선수는 길을 잘 찾아갔고 김동엽 선수는 좋은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좀 너무 어려웠어요. 워낙 어려운 수였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한 것이 결국은 승패가 갈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부처는 이 초반 우변 전투였었는데요. 유창혁 선수가 역시 이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완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완승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거의 컨디션 좋았을 때 유창혁 선수는 시니어 바둑리 과연 적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13라운드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7승 팀이었던 팀들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혼전이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상위권 팀들이 전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포스트 시즌 네 팀이 전부 결정이 됐고요. 이제는 이제 1위냐 2위냐 3위냐 4위냐 요것도 복잡해서 아마 다음 주에 한 판 한 판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정부 희망 도시로서는 정말 이 아쉬운 시즌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안타깝게도 아슬아슬 이 한 판씩 모자르게 되면서 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탈락은 했지만 네. 마지막까지 재밌었고 아마 두고두고 그 이번 라운드보다 그 전 라운드에서 그 역전 반칙패 그게 두고두고 한이 맺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시즌도 많은 수고를 보여준 또 의정부 희망 도시에게도 의로의 한마디를 보내고요. 자 13라운드 4경기 승리를 가져간 데이터 스트림즈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유창혁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초반이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떤 수익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이제 약간 어려운 수가 좀 나왔어요. 네, 수익기를 좀 했는데 수익기가 좀 안 돼서 좀 머리가 좀 아파갖고 예, 조금 고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봤을 때 좀 완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바둑 내용은 일단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굉장히 복잡해갖고요. 그리고 이 중반 들어오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랬나요? 데이터 스트림즈가 이번 13라운드 정말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었을 것 같았는데 주장으로서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저번에 이제 워낙 부진해서 팀한테 이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끝까지 이제 올라갈 때까지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백성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데이터 스트림즈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백성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님께서 매번 말씀을 하셨죠. 우리 팀은 이 이지명 백성호 선수가 중요하다. 또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두었어요. 소감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감독님이 우리 주장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저만이 이기면 팀이 이긴다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더 이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또 팀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부담도 되고 긴장될 것 같았는데 기분은 어떠셨나요? 예, 뭐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와 보니까 그 응원 나오신 그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그 대표님께서 동탑 산업 훈장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팀이 반드시 이겨서 기쁨을 두 배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그 기운이 이번 13라운드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백성호 선수 자, 이번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또 13라운드 기분 좋게 종료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강만우 선수와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뭐 평소에는 좀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이 바둑을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은 아팠지만 일단 저희 팀이 더 급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어떻게든지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컨디션 관리를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백성호 선수의 이번 시즌 흐름을 본다면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연패 2연승, 2연패 2연승, 2연패 2연승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 흐름을 알고 계셨나요? 네, 전혀 몰랐는데 그럼 다음번에 뭐 진다는 얘기인데 뭐 이번에 한번 그 흐름을 바꿔보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기는 흐름 같은데요. 2연승, 2연패, 2연승, 2연패, 2연패. 네. 2연승 할 차례입니다. 네, 자, 이번 라운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2연승이 되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네, 흐름을 끊어서 다시 이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유창현 선수에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이 되었어요. 특히 유창현 선수는 좀 이런 기세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좀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어떠신가요? 일단 뭐 그런 거보다는 좀 이제 그 약간 승부처나 바둑이 복잡했을 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가 좀 아파서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또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정규리그도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구전 노경과의 대결인데요. 이 데이터 스트림즈가 전기에서는 정규리그 1위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역시 마지막 라운드도 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호 선수.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뭐 팀에 누가 되지 않는 선수가 되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저보고 열심히 하라 하니까 저만 잘하면 팀도 잘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유창현 선수도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이 다음번에 승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팀 승리를 하더라도 1위는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서 일단 승리를 하겠습니다. 네,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가져간 데이터 스트림즈 인터뷰로 만나보았습니다. 또 데이터 스트림즈는 다음 경기 또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네요. 네, 지금 아까 유창혁 선수 이야기는 네.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우리가 일단 이겨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겨놓고 나서 2위든 1위든 노려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자 정규리그 이제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어느 팀 간의 대결이 될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는 스타영천과 영암 월출선의 대결. 자, 2경기 부천 판타지아와 KH 에너지의 대결입니다. 네, 이기면은 이제 1위가 될 수도 있고 지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 뭐 4위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대국이고요. 네, 3경기는 의정부 희망도시와 통영 DP랑 4경기도 중요하죠. 네, 결국은 이제 구전 노경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데이터 스트림즈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고 데이터 스트림즈는 이기게 되면 1위냐 2위냐의 갈림길에 아주 중요한 대국입니다. 네,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 자, 부천 판타지아와 KH 에너지의 대결, 데이터 스트림즈와 구전 노경의 대결.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어떤 우월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느냐가 다음 주 이 대국에 걸려 있습니다. 네. 과연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나게 될까요?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삼 해설위원, 저는 김리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